네, 엠카이브 참 오랜만에 다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네. 네, 네. 제가 사실 저도 바빴고 선배님도 바쁘셨고 네. 그래서 물론 몇 분이 이거를 기다리시면서 시청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아직 드리고요. 뭐 100분이 안 되니까 네. 네, 100번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방송이 약속이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지금 보니까 오늘도 뭐 전에 녹화했잖아요. 거기는 네. 완전히 뭐 난리 난 것 같은데요. 네. 프로레슬전이요? 네, 프로레슬전. 프로레슬전은 지금 구독자가 한 500명 가까이 돼가고 진짜? 있습니다. 네. 진짜 500명이요? 네. 아니 420명인가 지금 그 정도 돼요. 광고 붙나요 지금? 광고는 아직 안 광고까지는 붙죠. 아니고. 네네. 네. 저희도 원래 목표가 그랬는데 이게 하니까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하지만 저희가 오늘부터는 다시 열심히 하도록 좀 이제 시간이 되고 최대한 승호랑 스케줄을 맞춰서 우리 정석 네. 캐스터와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본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런던 시리즈 얘기 그렇죠. 좀 해볼까요? 런던. 이번 주가 사실 이번 주라기보다 지난 주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좀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먼저 그렇죠. 말씀하신 네. 런던 시리즈인데 사실 뭐 메이저리그가 역사로 봤을 음. 때 멕시코 시리즈도 하고 많은 다른 곳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런던은 처음이었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런던이 뭐 동쪽에서는 오히려 서쪽 가는 것보다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이긴 한데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런던 시리즈가 있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어요. 이제 알고 작년에 그 지난 시즌에 NBA를 하는데 NBA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갔다 올 때 별로 애들이 막 아프기도 하고 별로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스턴과 일단 그 판타지의 입장에서 양키스 선수를 최대한 적게 써야 되거나 그리고 앞뒤로 막 이틀씩 쉬고 막 많이 빠지니까 그 주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뭐 다른 판타지 방 이런 리그에서는 내년에 무조건 가는 팀의 선수를 대거 뽑겠다 이런 네.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네, 쿠어스 필드가 필요 없어요. 이 런던 필드예요, 런던 필드. 이게 무슨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지?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NBA도 이제 좀 외국에서 한 그쵸. 적이 있고 네. 그 풋볼도 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풋볼도 런던 가서 시리즈를 한 적이 있대요. 당시 그 뉴욕 풋볼 자이언츠 팀이 갔었는데 이번에 이 메이저리그 런던 시리즈가 당시 그 뉴욕이 냈던 점수보다 양키스가 냈던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만큼 점수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생산이 됐던 이번 시리즈였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경기였죠. 그때 다나카랑 포셀로였죠. 맞아요. 선발이 다나카랑 네. 포셀로였는데 일단 핑계는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 전 경기에 다나카 스플리터가 던졌지. 엄청 잘 떨어지면서 혼이 실린 스플리터 네. 막 뿌리면서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네. 분석을 해야 되고 뭔가 시청자 보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왜 재밌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얘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타격전이 됐을까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전망했습니까 정석에서 볼 때는 뭐 어떤 걸 전망해?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고도가 높다거나 뭐 언덕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습도가 높아서 뭐 이랬다거나 순풍이 되게 많이 분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뭔 개소리야! 지금 그거라고 지금 저랑 2주 만에 3주 만에 만나서 지금 아니, 그거 근데 준비한 거 아니죠? 제가 이 엠카이브 1화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되게 갓난 애기예요. 하수고 메이저리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캐스터가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예요. 그때 지난주에 저희랑 판타지만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순위가 괜찮았고 자신이 뭔가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카드도 아끼면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몇 승 몇 패 됐죠? 지금 3연패 하면서 그날 이후로 승이 없습니다. 지금 7승 6패가 됐어요. 네. 프로 못 갑니다. 네,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로 지금 이제 여담이지만 판타지에서- 말씀드리면 네. 왜요? 저는 클리블랜드 때문에 망했어요. 클리브랜드. 네. 카라스코 아직 밝혀진 게 없죠. 부상으로 빠지고. 우리 정석 캐스터가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카라스코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카라스코 괜찮은지, 얘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사진을 올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사실 카라스코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네, 없어요. 어떻게 무슨 되는지. 일단 뭐 무슨 혈액 그리고 심장 쪽 그치. 문제라고는 대충 비밀이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구단에서 이걸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좀 그렇죠. 개인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클레빈저 돌아왔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판타지 올 시즌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송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저는 메이저리그는 계속 진짜?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분석.
무슨 뭐 좀 더 고민했나요? 일단 런던 시리즈 보면서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번 런던 시리즈에서 2경기를 가졌는데 총 65개의 안타가 터졌고 10개 홈런 그리고 양 팀이 2경기에서 총 50득점. 근데 이 투수 자책점이 49점이니까 뭐 이번 시리즈에 아니, 나온 투수들은 망한 거죠. 그거는 다른 데서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경기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여기서는 왜 그럴까? 그냥 딱 경기장을 이게, 봤을 때 그 느낌 네. 있잖아. 경기장을 딱 봤을 때 그 파울 라인이 이렇게 있고 축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파울 지역이 이렇게 넓었잖아. 네, 다저 네, 네. 스타디움보다 더 넓었잖아. 그렇죠. 보통. 그러면 드는 생각은 수비들한테 유리할 그렇죠. 수 여기는 있는. 네. 수비한테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파울 타고 뜨기만 하면 다 잡히기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거를 좀 이야기하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말해요, 저는 마음껏. 그런 생각을 어떤 했어요. 생각?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수나 수비한테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는데도 쿠어스필드를 넘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혹시 공을 좀 반발 개수를 바꿔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첫 런던 시리즈이기도 뭔가 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음모론? 네, 음모론인데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크리켓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크리켓은 4일, 3, 4일 하면서 점수가 몇백 점씩 그쵸. 나와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거기 메이저리그가 런던 시리즈를 갔는데 양키즈랑 보스턴이 갔는데 뭐 1대1 이렇게 투수전이 되면 그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뭐야 재미없네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음모론인데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혹시 충분히 뭐, 예. 반발 개수를 바꾼 공을 두고 왔다. 네, 했다거나 근데 설마 양팀 감독에게 좀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냥- 그래서 제가 좀 망설여졌어요, 이 얘기가. 좋아요. 자, 그냥 저는 그냥 드는 네. 생각이 이거예요. 그 두 번째 경기를 보거나 첫 경기에도 그랬는데 그 체이비스가 1루수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 네. 체이비스가 1루수로 나와서 파울 타고 떴을 때 엄청나게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아. 파울 타고만 그냥 무조건 파울이 되어야 되는데 1루수와 3루수의 수비 범위가 엄청 넓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뜬 파울 진짜 구장에서는 파울인데 이거를 못 범위는 있는데 잡으러 갈 그 공간은 있는데 네. 그 거리상 잡지 못하니까 선수들이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뛰어가다가 막 놓치고 그거 엄청나게 많이 뛰다가 놓치고 그러니까 거의 외야수 같은 느낌으로 1루수가 서 있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그날은 야수들 특히 1, 3루수를 거의 외야수를 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야수들도 짜증이 나는데 그 축구장 위쪽에 관중 그 비맛집 알아요? 네네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약간 아치로 돔처럼 반돔으로 이렇게 네.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이해하는 이유가 연예인 야구나 뭐 그런 야구를 하면 그 정상적인 야구장이 아닌 그런 야구장들은 위에 천막이 이렇게 맞아요. 사인여관 위에 맞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보통은 그게 파울 타고 뜬 공이고 내야 플라이나 아니면 파울 플라이로 아웃이 돼야 되는데 계속 어디 이상한데 위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울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볼 때. 그러면 이건 잡은 건데 뜬 공인데 계속 놓치고 막 네. 야수들도 헷갈려하고 막 어디 갔는지 공이 모르고 그러니까 구장 자체의 한계 때문에 파울이 더 많이 나오고 투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서 혹은 더 공을 많이 던져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 제 생각입니다. 있겠네요. 정말 네. 이 사실 수비 프렌들리 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그게 타자가 유리한 네, 홈플레이트 조건이 뒤에 되는 있는 거죠. 그 관중석의 그 위에 있는 그 아치형의 그 막힘이 거기에 맞고 떨어진 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경기 보다 보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맛이 가고 표현을 하면 그리고 야수들은 특히 1루수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도 놓치는 모습들. 네네. 뭐 가끔 포수 플라이 뒤쪽으로 떴을 때 포수들이 막 하다 놓칠 때 있잖아. 그런 타구 같은 볼이 1루수 입장에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애매한 공이. 그러니까 근데 또 공간이 이만큼 못 잡으면 뭔가 안 뛰어가야 될 공인데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러면 그걸 또 놓치면 막상 투수 입장에서는 저거 잡아줬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예. 스트레스도 받고 네, 그치. 긴장도 되고 네, 좀 네. 많이 뛰니까 체력적으로도 막 그렇죠. 그렇게 너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드는 생각은 너무 넓어도 이게 부담이 되는구나. 유리하지 않구나를 이번에 네. 보면서 느꼈어요. 너무 파이어플라이 지역이 넓어도 유리한 건 아니구나. 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 런던 시리즈 준비하면서 영국 쪽에서 되게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그 그래요? 축구장을 그러니까 막 변화줬죠. 뭐 네. 모래를 어디 미국에서 몇 톤을 가지고 와서 음. 하고 잔디도 뭐 프랑스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외국 시장을 노려서 뭐 런던 가서도 하고 언젠가는 또 한국에 와서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호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호주 사람들이 야구를 왜 안 보나요? 그냥
어때요? 일단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근데 좀 있긴 하잖아요. 저희도 막 가서 있죠. 하기도 했잖아요. 있죠. 근데 살벌로, 예. 아무래도 좀 많이 생소해하는 그게 부분이 많은 영국 게 문화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영국 문화인 것도 있고요. 일단 호주에서 정말 국기를 꼽자면 그 호주식 풋볼이 있어요. 미국식 풋볼이랑은 좀 다른 그 AFL이라고 그게 있고 네. 또 그리고 영국 문화를 받아서 크리켓이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리켓이랑 좀 닮은 야구는 좀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영국도 가서 했는데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 맞죠? 그래도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아. 그런 좀 도전은 어. 뭐 안 되면 본전이고 어.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야구를 네. 그 중학교 야구를 중계하고 왔잖아요. 아, 예. 그때 이제 7회 경기였어요. 근데 네네. 간혹 저희가 야구 중계하면서 뭐 야구가 7회로 줄여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아 의논하잖아요. 뭐 국제 대회 뭐해서 야구가 너무 길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분들 지금 영국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저는 7회 경기하는 거 무조건 반대했어요. 이건 재미가 없고 아.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제가 7회 경기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6회까지만 던지면 돼요. 선발이 뭐 이렇게 네. 하고 그래서 물론 당장에 뭐 7을 찬성하는 건 아닌데 만약 야구가 정말 계속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뭐 있잖아요. 다른 지표들은 뭐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네. 뭐 인기 세계적인 추세로 뭐 맞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하면 이번에 제가 느낀 건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7회 경기도 생각보다는 볼만하더라. 그렇게 뭔가 그 맛이 다 빠지지 않더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는 느꼈어요. 네. 네. 자꾸 부상당하는 선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네. 위기를 느끼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그쵸. 하려고 네.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동 고의사고도 그러면서 된 맞아요.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당일인데요. 저희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그 스켑스 선수가 맞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몇 년 전에 계속 선수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네. 뭐 이렇게 고인이 되는 경우는 봤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유는 나와 있지 않죠.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들은 나오고 있고 타살 흔적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 나름 그래도 에인절스 하면은 뭐 저희가 늘 닉 아데나트라든가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도 많았던 또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예. 저도 어땠어요? 아침에 그게 제가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예. 메이저리그 소식이 오면 바로 알람이 오는데 그쵸, 예.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본 게 그 스켑스가 그러니까요.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아까 제 SNS에 올렸지만 그 스켑스가 단체 사진 그 어차피 남부 출신이어서 뭐 이렇게 인사하는 멘트랑 같이 그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 단체 사진을 보면 되게 밝게 웃고 있어요. 체격도 좋고 거의 네. 트라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상도 좋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24시간 전의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드니까 참 뭐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호텔에서 참 안타깝네요. 예, 일단 스켑스 선수가 좀 편안하게 네. 하늘에서 좀 엔젤스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은 날벼락이긴 해요. 예, 엔젤스 삼가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네, 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더 저희가 일단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 것도 꼽자면은 볼티모어가 새롭게 역사를 썼잖아요.
볼티모어요? 네. 뭔 역썼었죠? 13대 0 백투백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13대 네, 0의 최근에 역전. 거뒀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런던 시리즈 있었고, 그 다음에 올스타. 아, 올스타에서 올스타전. 류현진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선발 투수 이렇게 네 번째 이제 올스타 선수로 등극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최초의 선발 투수 있는데 KBO 리그를 거친 선수 중에 첫 번째 올스타 선수더라고요. 아 과거 박찬호 선수, 그다음에 뭐 추신 선수도 선수 있었고 왔는데, 김병현 선수, BK도 있었는데 모두 KBO 리그를 거치지 않았었고 아, 류현진 선수만 유일하게 KBO를 거쳐서 어. 올스타가 된 첫 번째 선수, 그리고 첫 번째 선발 투수로 됐습니다. 네, 우리도 류현진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만 역사적인 아, 네, 이야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요. 네. 네. 아 이게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너희들도 하는 맛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원래 계획은 맞아요. 선수 하나 하나를 이제 새로운 선수들, 특히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을 이제 소개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네. 그리고 워낙에 예. 류현진 소식을 그렇죠. 전달해주는 뭐 형준 기자님 그렇죠. 유튜브도 많죠. 있고요. 워낙에 예.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까지 그걸 할 그렇죠. 필요는 예. 예. 다른 예. 그걸 더 잘 분석할 그것도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네네. 하여튼 류현진 선수는 뭐 축구하고, 네. 아, 뭐 저번에 쿠어스필드에서 좋지 않았었으니까 올스타전 가서는 좀 좋은 피칭을 하길 바라야겠네요. 올스타전 보실 거죠, 선배님? 네, 봐야죠. 올스타전은. 네. 네. 올스타전. 네. 나오나요? 팀 선수들 나오나요? 올스타 팀 몇 명이나 들고 있어요? 저는 선발은 한 보니까 명도 없어요. 스타터는. 저는 선발이 타자 한 있어요? 명, 한 명 있어. 타자는 두 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브래그먼이랑 아니에요. 베스트로. 베스트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그런 두 건 명 보통은 있었어요. 이제, 네. 진짜 저는 없어서, 네, 한번 이렇게,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올스타 많이 뽑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네, 소식 여기서 이거는 한 편은 여기서 마무리. 선배님 이 이야기 안 하세요? 어떤 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이야기들. 해봐요. 그러면 뭐 해도 어떤 돼요? 거 해도 돼요. 네, 앞에 거 편집하면 되니까 얘기하세요. 네. 제가 핫했던 소식 플러스 제가 좀 선배님한테 궁금한 메이저리그 네. 소식들인데 네. 지금 류현진 선수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리치힐이 부상당하면서 아, 그렇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음. 뭐 스트리플링도 거론이 됐었고 유리아스도 거론이 됐었고 선배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스트리플링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번에는 스트리플링이 나왔죠. 근데 네.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었고 예전에 스트리플링이 작년에도 그 선발 나와서 한번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잘 채웠잖아요. 네네. 좋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3, 4주니까 뭐 올스타 브레이크 빼고 뭐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2턴에서 3턴 정도 더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든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채우겠죠. 네. 네, 사실. 네. 그리고 클레빈저 이야기인데 클랩인죠? 부상에서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지난 텍사스전 추신수 선수에게 안타 맞고 4와 3분의 2이닝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심지어 발목까지 부상당하면서 또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왔었는데 5피안타 7자책 1피 홈런. 저희 클레빈저 때문에 졌거든요 이번 주 사실. 근데 클레빈저가 네. 원래 마이너 있을 때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그 시량이 높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운 좋게 5선발을 꿰찼고 네. 이상하게 잘 던졌다. 그리고 음. 클레빈저의 제가 잘 폼은 모르지만 느낌을 보면 클레빈저는 꼭 언젠간 곧 아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일단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뭐 벌렌더라든지 셔저 이런 선수와 비교했을 때 좀 완급 조절이 없고 전력으로 다 뿌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힘으로 계속 백마에 뿌리고 계속 뭔가 그 구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이 좀 강한 투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클레빈저의 단점은 아픈데 참는 경향이 있어. 진짜 아프면 나는데 늘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직전에 갑자기 뭐 못 나온다거나 아니면 한 턴 정도 더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발목이 100%가 아닌데 일단 그날도 버텼잖아. 네. 그 정도 막 식은땀 맞았으면 흘리면서요. 네. 그냥 원래 내려가야 정상에, 보통 애들이면 그냥 내려가요. 거기서 안 던지죠. 근데 굳이 던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 억지로 아프니까 이제 억지로 내려보냈는데 네. 또 금방 괜찮다고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픈데 던지는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잘 참는 거지. 그리고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클레빈저 가지고 있는 판타지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달콤한 한 번, 두 번의 그 맛을 기대하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버리라고 하면 언젠간 또 한 11K, 15K 막 네. 이렇게 하는 적이 달콤하게 한두 번은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저를 원망하시겠죠. 그때 기태호 캐스터 버리라고 해서 내가 버렸다. 꼭 정성호 캐스터처럼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클레빈저는 원래 지금 오세요. 뭐
호세라면서 호라. 네, 호라.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라. 호라는 원래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몇 년 네. 동안 너무 잘했다. 걔 갖고 있는 그거 데뷔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선수의 데뷔할 때에 대한 기대치와 데뷔할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팀 내 네. 입지. 네. 데뷔할 때 어떤 선수는 4번, 5번에 딱 넣어놓고 계속 못하더라도 막 알렉스 고드냐 이런 선수들 막 엄청 못하더라도 거기다 그냥 기대치가 박아놓잖아요. 있으니까요. 계속 네. 주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처음에 뭐 플래톤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뭐 2, 3년을 돌아가면서 맡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다가 오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몇 년간 너무 잘해서 MVP야.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선수들이 못해도 이상하지 않더라. 근데 선배님 제가 개인적인 클레빈저 버리면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가져는 가죠. 그러나 꾸준히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쵸. 아니다. 뭐 그러니까 네. 아프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져는 가는데 또 아프다고 하면 버리겠죠. 그렇게 붙들고선 계속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클레빈저 같은 투수들은. 그리고 3명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케일럽 스미스 부상을 지난번 엉덩이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는데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애틀란타전에서 좀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리앱 게임을 뛰었고 총 83개의 공을 두 번째 경기에서 던지면서 좀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케일럽 스미스가 돌아온다면 네. 그 어린 트리오 있잖아요. 야마모토랑 일라이저랑 잭 갤런 3명 중에 누구를 좀 뺄 거라고 보세요, 선배님은? 뺀다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야마모토 선수가 던지고 있지만 네. 그냥 메이저리그 흐름을 맞춰봤을 때 빠지지 않을까. 아, 그냥, 야마모토가 예, 빠지고. 그냥 이게 생각은 갤런은 나름 야마모토도 마찬가지겠지만 갤런은 나름 힘겹게 참다 올렸고 40루수 조정까지 해서 네. 올린 선수고 팀 내 이제 트리플 A에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갤런을 일단 빼면 엘라이저. 야마모토와 엘라이저인데 엘라이저는 아마도 마이너 옵션이나 이런 게 이제 곧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엘라이저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마이애미는 아주 못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주 잘하지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팀 상황상 그냥 현재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가 더블A에서 바로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요. 아마 국내 과거에 메이저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뉴욕 네. 매체에서 서재영 선수가 던지던 아, 시절일 거예요. 예, 예. 네. 그때 서재영 선수가 엄청나게 잘 던지고 막 서독스로 불리던 그 시절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 서재영이 내려갑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야마모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되게 잘 던지고는 따라하는 있는데 거야? 아니요. 왜냐면 야마모토 네. 첫 번째 데뷔전을 제가 그치. 판타지에서 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그 구위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공 자체가 그렇게 막 좋다고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 첫 번째 경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그라운드볼을 유도하면서 운영을 하는 선수긴 한데 언젠가는 좀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야마모토를 좀 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갤런이 제가 좀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 갤런 선수가 네.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이 공 자체가 역시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는 다르구나를 다시 한번 계속 갤런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네. 이 갤런 선수가 그 구위나 구종이 2턴짜리예요. 그 템파베이로 가야 돼. 템파베이에 2턴, 3턴째 돌 때 타자들한테 매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림수나 이런 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지 팀에서도 일단 조절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하여튼간 갤런이 하여간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레퍼토리 개인적으로는. 자체가 네,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어떻게 그래서 격차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부진하던 S급 투수 스넬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텍사스전에서 6이닝 3피안타 2실점 12개의 삼진을 잡아냈어요. 돌아온 거 아닌가요? 그 전에 한 경기 잘한 거잖아. 그 전에 아니, 근데 못했잖아. 일단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 경기에서 스넬이 선수들에게 유도한 그 헛스윙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들어간 그 율을 봤을 때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서 삼진도 12개를 잡았는데 사실 스넬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그치, 계속 안 좋았죠. 이렇게 할 선수가 아닌데 너무나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판타지에서 좀 높은 라운드에서 스넬을 뽑으신 분들은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텍사스전 보면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스넬이 좀 전 경기에서 안 풀렸던 이유가 제일 그 빠른 공이 좀 예전 같지 못한 느낌이 그치. 있었거든요. 몸쪽 승부 못하고. 네, 빠른 공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봤을 때는 빠른 공도 좀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고 제 눈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날만 긁힌 겁니다. 아 그래요? 스넬 긁히는 날이었나요? 스넬은 원래 작년에 시범 경기 잘했고 저도 작년에 제가 스넬을 보유하고 네. 사이영을 받았죠. 제가 되게 낮은 라운드에서 스넬을 픽하고 상대분들이 거의 이런 말을 했죠. 그 달팽이 XX 때문에 내가 졌네 이런 멘트를 제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근데 그 전에 스넬은 어떤 이미지냐면 네. 늘 공은 좋은데 약간의 제구가 늘 제구가 안 되는 투수. 얼굴이 빨개지면서 뭔가 하여튼간 무슨 위기가 나면 약간 그런 멘탈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선수였어요. 근데 작년에 유독 작년에가 그러니까 9위를 봤을 때 네. 제가 수치적으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9위가 작년보다 올해 못해요. 그러니까 9위가 더 좋으면 스넬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9위가 느낌상 그냥 본을 볼 때 느낌이 좋지 않아서 제구가 되는 날만 잘 던지는 거예요. 작년엔 제구가 안 되는 날도 9위로 잘 던지는 날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9위가 뭐 더워지면 좋아질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스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그럼 스넬이 살아나려면 일단 그 본인의 장기인 빠른 공부터가 그렇죠. 좀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그때의 그 9위, 네. 그게 좀 살아나는 게 작년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낌에 그래요. 저는 스넬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두고 보시면. 그럼 잘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잘하면 그러니까 사용 받아야지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된다는 거예요? 다음 경기에서 그러니까 2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스넬이 올해? 근데 워낙에 지금 ERA가 높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왜 어려워?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봤을 때 일단 다음 경기는 8K는 예상합니다. 소매님은요? 삼진 많이 잡는 게 잘하는 게 아니죠. 이 실점이 못한 거잖아 이미. 근데, 사이언을 그러니까 받으면 무실점을 해야 돼. 물론 스넬이 지난 여러분 6이닝 3피안타 2실점 12K가 네. 사이언상 받을 투수가 잘한 그럼요, 겁니까? 아니죠. 2실점이 못한 거죠. 아닌데 네. 스넬의 그 네임 밸류를 생각했을 때 물론 좋은 결과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최근의 행보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살아났다고. 그날은 제구가 좀 된 날이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딱 그 정도의 느낌인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넬. 네. 그럼 스넬로 한번 저희 내기 한번 하죠. 스넬 다음 경기로 내기해 보시죠. 아니, 다음 경기는 또 제가 잡힌 날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 툴로 그러면 3점 몇 정도를 끊을 것 같아요. 3점대 끊으면 잘한 건 아니잖아요. 2.9 정도를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3.3 봅니다. 선배님은요? 싸이 영상 받은 수 3.3이면 완전 못한 거지. 물론 저는 스넬이 3.89 봅니다. 올해. 89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스넬이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가 제구가 안 되는 날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무너져서 스넬은 네. 그런 날도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선수인데 사실 판타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수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12명이 하시는 리그를 하시면 포수 1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없잖아요. 그렇죠. A급 괜찮은 포수가. 거 없죠. 특히 이 선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포지가 정말 이번 시즌 망했잖아요. 네. 저기 그 한수근 위원이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그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 네. 샌프란시스코 그 구장의 바깥쪽에 네. 포지에 그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참 이 샌프란시스코 세월이 참.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구나. 오늘도 그 경기 보는데 오늘 샌디에고랑 했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보는데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타자 좀 잘 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봤어요. 근데 오랜만에 근데 다 2할 타자예요. 제대로 치는 선수가 진짜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포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 못 쳐. 자이언츠 타자 번갈아가 제일 잘 치는 것 그치. 같아요. 너무 못 치니까 네. 진짜 심하던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애리조나전에서 3타수 3안타 치면서 네. 좀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선배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아파서 포지는 네. 그냥 많이 그냥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 홈플레이트에서 한번 네. 그 골절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로 포지는 끝난 세월을 건가요? 정통으로 맞았다. 개인적으로. 물론 뭐 어떻게든 버티면서 3할 치는 해도 나오겠죠. 아직은 네. 아직 뭐 근데 예전 같은 그런 타격왕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끝냈을까요? 네. 저희 네. 다음 예고 한번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네, 또, 예. 예고, 네, 저희 어떤 선수 있는지 한번 예고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그 분석해야죠. MLB 아카이브 그 그렇죠. 이름답게 좀 선수 한 명 한 편 한 편에서 좀 주목을 해서 할 건데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이번 시즌 좀 브레이크아웃한 선수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라스텔라라든지 뭐 조이 갈로라든지 이런 선수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신인 선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근 데뷔해서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죠. 맥케이. 맥케이. 네, 맥케이 선수 그리고 뭐 크리스 패덕, 샌디에고 마이너 갔다 다시 올라왔죠. 네. 그리고 뭐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 이런 선수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또 저희 아카이브를 만들 테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최대한 좀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네네, 나는 한 장을 어디다 두고 왔나 봐, 앞에 한 장을.